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기도 하고, 겉은 별로인데 그래도 만나면 만날수록 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지요. 반대로 철저하게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그러하지요.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로다. 그렇게 느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이준석이 조국을 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이는 우리 정치 풍토에서 유진산이가 1970년대에 신민당의 총재였었죠. 그때에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유진산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전내가 난다. 구상유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젊은 층의 정치인들이 나오질 않고 있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준석을 바른 정치인으로, 젊은 정치인으로 키워보겠다 했어서 온 국민들이 기대감을 갖고서 이준석을 바라봤는데 그 기대는 오래가질 못했죠. 이준석의 미천이 곧바로 드러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국민의힘 역시 이준석을 통해서 많은 상처와 내홍을 겪지 않았었습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통해서 많은 비난과 그리고 당을 씹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조국입니다. 여성들에게 호감이 있지요. 일단은 수려한 얼굴, 마스크, 외형을 지니고 있으니까. 또 달변가입니다. 말을 잘하지요. 화려한 말 솜씨로 인기를 끌었던 것 사실입니다. 흘러내리는 머리에 슬쩍 한번 치켜 올리면서 다른 손에는 매일 다른 텀블러를 들고 들어오면서 기자들의 눈을 현혹시킨 바 있었지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많은 사람들도 조국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국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만 조국을 봤던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 때에 얼마나 화려했었습니까? 인기가 치솟았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얼굴을 그린 사람이 아주 인자한 예수의 얼굴을 그려놓고 악마 같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악마인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가룟 유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그 사람이 예수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조국은 그렇게 인기몰이하는 조국이었지만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두 얼굴의 사나이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갖고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 84조에 대한 공방입니다. 조국이 한동훈이 헌법 84조를 언급했을 때에 엊그제 한동훈을 맹공을 했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이 설령 대통령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이미 기소된 재판이라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던 것이 조국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한동훈을 맹국하는 그 말을 볼 때에 이것은 예사롭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소추는 공소제기뿐 아니라 공소수행도 포함이 되므로 공소수행이 불허되는 이상 재판은 진행될 수 없다. 이것이 조국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조국은 한동훈의 해석론에 엉터리 헌법 해석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한동훈이 헌법 제84조 해석론을 가리키면서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에 글쎄요, 정적을 때려잡는다.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을 키워왔지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을 합니다. 사람이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에 글쎄요, 남을 이기는 방법은 정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서 상대를 이기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풀이한다, 안가품한다, 독소를 퍼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국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이 맺혀 있는 것,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이 응어리를 풀기 위해서 한동훈을 제물로 삼아야 되겠다. 안가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신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만 합니까? 조민이 일단은 잘못됐다라고 법에서 명시해 줬고 정경심은 이 일로 인해서 4년 가까운 형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자기도 조국도 대법원에서 지금 2년 징역형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법부의 다음 행동을 지켜봐야지, 판결을 지켜봐야지. 왜 한동훈을 물건으로 잽니까? 왜 한동훈을 비난합니까? 조국 자신도 쌍둥이 자매 수험 비리 문제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내 식구만을 들먹이면서 처벌하느냐? 그 주장한다는 것은 눈 감아달라는 얘기인지 잘못이 됐다 하더라도 덮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들춰냈다라고 보복성으로 이렇게 안가품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주장했던 것이 한동훈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국은 조국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조국이 얘기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하지요. 한동훈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를 함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가 된다. 공소수행이 불허가 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헌법 논리를 된다 안 된다 서로 얘기 공방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왜 이렇게 인격 살인 비난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엉터리 헌법 해석이다. 특수부 검사로 사냥감이나 정적 때려잡는 데에 검찰권을 사용하고 능력만을 키웠다.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 이런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망언과 극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고 응어리 안가품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정치를 하면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정치가 그러지 않아도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지저분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이, 조국이,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한마디로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이가 한동훈을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조국이 한동훈보다 얼마나 더 무식한지를 알려주는 사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오상방위 사건, 오상방위 사건입니다. 2007년도 서울대 법대 1학기 형법 총론 강의 시간에서 있었던 실제의 일 아니겠습니까? 당시 교수가 조국입니다. 오상방위 사건. 여러분들 차분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2007년 1학기 때의 형법 총론 강의 시간입니다. 조국이 전공한 과목에서의 강의 시간이었는데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인해서 정당방위 사건 그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는 데에도 이를 오인해서 잘못해서 방위 행동한 것을 말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테면은 밤길에 행인을 보고서 강도로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오상방위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가 서울대 06학번 학생에게 오상방위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에이곤 저 사람의 죄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당사자 A군이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오답을 잘못 얘기를 하지요. 조국이 A군의 오답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안 돼. 법률가는 조문에 근거해야 한다. 조문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8조 근법이라면서 면박을 줍니다. 여러분들 고조선 시대 때에 우리나라 최초의 법 8조 근법 그 얘기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학생에게 면박을 줍니다. 학생들이 그 당시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조국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로 넘어가면 될 일인데 A군을 저격한 조국이 바로 형법전을 찾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법 조문을 찾는 겁니다. 조국은 오상방위 관련 조문을 찾기 위해서 법전을 뒤적이다가 법전이 잘렸나? 아니, 이 법전이 파본인가? 잘못된 책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학생들에게 올해 현암사에서 그러니까 출판사를 말하는 거죠. 현암사의 법전은 다 파본이네. 현암사 아닌 학생은 없는가? 그러니까 다른 법전을 갖고 있는 학생은 없는가?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조국이 수업을 멈추고 계속해서 형법전을 찾는 것을 보다 못한 한 여학생이 조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형법 전공의 대가인 조국에게 여학생이 교수님, 오상방위 조문은 형법전에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해당 수업을 들었던 서울대생들, 법대생들, 06학번 학생들이 전하는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의 실체였습니다. 아니, 형법전에서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형벌 부문을 빼놓고 본다면은 형법 총론의 조문은 고작 40여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제정한 이후에 거의 바뀌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공대생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근의 공식을 모르는 수준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때의 조국의 실력을 의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 걸 모르고 강단에 섰던 조국을 힐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이 헌법, 민법 여러 가지 상법이 있지만은 형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조문도 결국 40여 개 정도 많지도 않은데 자기가 전공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의 신분에서 조문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교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학생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강의를 어떤 자격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학생의 입에서 교수님, 형법 전에는 오상방위 조문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강의를 한다고 나섭니까? 한마디로 이렇다면 무식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정말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쓴 웃음이 아니죠.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도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전공했다라고 하는 형법 교수가 망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망신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개망신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고 합니까? 바로 엉터리 교수 조국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는 조국에 대해서는 믿을 교수가 못 된다라고 회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홍준표가 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조국의 오상방위 사건을 문제 삼은 뒤에 서울법대 형법교수가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서울법대 형법교수가 되는 과정은 정상적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망신입니까? 조국 씨, 이런 입장에서 누가 누구에게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한동훈입니까? 아니면은 조국 씨 당신입니까?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에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습니까? 정말 법 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한동훈이 없었나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때에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